은퇴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은퇴를 망쳤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 통계와 은퇴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면 그 답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4세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개인연금 1억, 부부 국민연금 합산 월 250만 원.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매달 지출이 예상보다 30% 늘었고 건강보험료와 의료비가 통장을 꾸준히 깎아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 걱정은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 후엔 돈이 새는 구멍이 너무 많더군요. 반면 경기 용인에 사는 67세 박 씨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편입니다. 30년 전부터 꾸준히 부동산 임대 수입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월 400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연금까지 합치면 월 600만 원 수준. 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돈 걱정보다는 건강 걱정을 해요. 하지만 이 부부도 다른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와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경제적 여유와는 별개로 심리적 공허함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와 연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20만 원, 지출은 290만 원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버틸만해 보이지만 이 수치에는 의료비, 부모 봉양비, 자녀 지원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60대 중 생활이 여유롭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노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에서 더 크게 비롯됩니다. 한 62세 은퇴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돈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는 은퇴 직후 하루에도 몇 번씩 잔고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어버린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진짜 돈 걱정이 없는 은퇴자는 전체의 10명 중 1명, 즉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돈 외의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10억 원이 넘는 은퇴자도 이 돈이 자녀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상속세를 어떻게 감당할까 같은 다른 차원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돈 걱정이란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가며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돈보다 관계와 의미가 안정된 사람이 오히려 재정적 불안에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전직 교사였던 65세 여성은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 글쓰기 지도를 하며 하루하루 보람을 느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내 시간을 쓸 곳이 있으니 불안하지 않아요. 반면 자산은 풍족하지만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심리적 빈곤을 더 크게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의 재정 안정은 통장 잔액보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에 달려있다. 즉 목돈보다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나 배당, 임대료 같은 현금의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200만 원, 개인연금 100만 원, 배당금 5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들어오면 월 350만 원의 기본 흐름이 생기고 이는 대부분의 60대에게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발병률이 낮은 집단은 총 자산보다 정기적 현금 흐름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돈 걱정 없는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그것은 돈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 돈의 리듬이 안정된 사람, 지출 구조를 알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돈 외의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68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돈을 벌며 사는 게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돈이 나를 지탱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해 생활비와 여가비, 의료비를 분리 관리하며 자신만의 은퇴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돈 걱정이 없는 노후란 큰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를 조절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계와 시간을 재설계하는 일. 그것이 진짜 부자 은퇴자의 공통점입니다. 방송을 마치며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당신의 돈이 어떤 흐름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짜 부유한 노후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길을 스스로 설계할 줄 아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돈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걱정을 예측 가능한 불안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은퇴는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60대 은퇴자 중 진짜 돈 걱정 없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노후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된다. 돈이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의 돈 문제는 조금 다르다.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돈을 벌며 자신을 증명했던 사람들은 이제 돈을 쓰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불안이라는 낯선 감정과 마주한다.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 중 연금과 이자, 임대 수입 등 비근로 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여전히 일을 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단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구조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와도 그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가진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반대로 1억 원을 손에 쥐었더라도 그것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사람은 매일 불안 속에 산다. 은퇴 이후의 돈 걱정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63세 전직 공무원 이 씨는 국민연금 180만 원과 개인연금 100만 원을 합쳐 매달 약 28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다. 그는 시골에 작은 주택을 마련해 월 생활비 200만 원 이내로 살고 있다. 남는 돈은 적금과 의료비 대비 통장으로 나눈다. 그는 말한다. 예전보다 소득은 줄었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니까요. 반면 비슷한 또래인 64세 자영업자 박 씨는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투자 실패로 절반 이상을 잃었다. 현재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 그는 말했다. 돈이 많았을 땐 든든했는데 이젠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돈의 리듬에 있었다. 노후 재정의 본질은 결국 흐름이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는 훈련은 받았지만 흘러가는 돈을 관리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직장 시절의 월급은 끊임없이 들어왔고 소비의 패턴도 일정했다. 그러나 은퇴 후엔 그 질서가 깨진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통제의 감각이 흐려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돈 걱정이라는 단어 속에 감정의 무게를 함께 담는다. 그것은 단순히 잔고가 줄어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불안이다.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건 더 많은 자산이 아니라 자신만의 재정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를 명확히 구분해 매달 고정비를 먼저 확보하고 변동비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조절해야 한다. 한 66세 은퇴자는 국민연금 220만 원 중 150만 원을 자동이체로 고정비 통장에 묶어두고 나머지로 취미와 외식을 해결한다. 그는 말한다. 남은 돈이 적더라도 내 지출을 내가 통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통제감이 돈 걱정을 줄이는 핵심이다. 하지만 돈의 문제는 재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은퇴 후 불안의 근본은 심리적 구조에서도 비롯된다. 일할 때는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만 일을 그만두면 사람과의 연결이 급격히 줄어든다. 관계의 단절은 곧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불안은 돈 문제와 결합해 증폭된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돈을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심리적 고립은 소비를 자극하고 소비는 다시 불안을 키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재정보다 먼저 삶의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실제로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안정성이다. 67세 김 씨 부부는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텃밭을 가꾼다. 그들은 말한다. 돈을 쓰는 대신 시간을 나누니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런 생활은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고립감 속에서 더 많은 불안을 느낀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의 안정감은 잔고의 크기보다 함께하는 사람의 수와 더 밀접하다고. 또 다른 변수는 건강이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이 의료비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건강이 무너졌을 때의 심리적 타격이다. 한 70세 남성은 말했다. 돈이 줄어드는 건 괜찮았지만 몸이 약해지자 모든 게 두렵더군요. 결국 돈 걱정이 없는 노후란 건강과 연결되어야만 가능하다.
경제적 여유는 건강이 있을 때 비로소 효용을 갖는다. 그렇다면 은퇴 후 진정으로 돈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돈의 크기보다 돈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자신의 소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불안을 없애지 못한다. 둘째,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금, 임대료 등 일정한 리듬의 수입이 존재하면 불안은 크게 줄어든다. 셋째,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의료비, 관리비, 식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비 항목을 먼저 확보하면 그 밖의 소비는 훨씬 자유로워진다. 마지막으로 돈의 문제를 삶의 의미로 대체하는 감각을 가져야 한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쓰는 돈이 단지 생존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용이 되면 돈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다. 취미나 봉사, 배움, 여행 등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곳에 돈을 쓰는 사람일수록 돈에 덜 집착한다. 그들은 말한다. 돈이 내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결국 60대 은퇴자 중 진짜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돈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리듬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돈 이외의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은퇴 후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줄이는 힘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삶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은 얼마인가 보다.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노후의 부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구조이며 불안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걱정하던 시간의 일부를 당신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바꿔보라. 그 순간부터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